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 희곡 토끼와 자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먼저 좀 표시해 놨습니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갈등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희곡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희곡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희곡의 특성 같은 것도 함께 배우고 실제로 연극 활동을 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도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또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인데요. 우리가 보기에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에서는 토끼전을 함께 읽은 규빈의 모듬이 소설에 드러난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연극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연극으로 무엇을 보여줄까? 소설 속에서 두드러진 갈등을 연극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토끼전을 읽었을 때 우리는 용왕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등을 떠미는 신하들의 갈등, 그리고 토끼와 자라, 용왕의 갈등을 흥미진진하게 느꼈어. 이런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극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희곡으로 고쳐 쓰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각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희곡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문학의 갈래에서 시, 소설, 수필, 희곡이라고 할 때 그 희곡이죠. 희곡은 연극의 상연을 위한 대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희곡이랑 유사한 개념으로 참고해서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극의 내용은 어떻게 이제 준비할까? 연극을 하려면 먼저 대본이 필요해. 자, 이게 이제 희곡 작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곡으로 각색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본을 만들 때는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만들고 또 줄거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뽑아서 그에 맞게 성격과 특징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우리가 읽은 소설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 이 부분 좀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색을 할 때 원작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개성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각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참고 자료, 우리 학습활동 그 학습 목표 있었죠? 고등어 꼴뚜기 뱀장어 같은 물고기의 특징을 찾아서 조사해보자. 특징을 살려서 소품을 만들면 연극이 더 실감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연극을 위한 대본을 쓰고 또 연극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연기의 준비만이 아니라 이런 연출, 또 소품, 무대 이런 부분들 함께 준비해 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둠토이를 하면서 이야기를 꾸미고 대사와 지문을 넣어서 대본을 완성하자. 자, 요거는 이 지시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대사와 지문이 우리 희곡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극의 재미와 감동을 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등장인물이 지닌 성격과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 인물에 빠지면 그 스토리에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인물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면은 더 좋겠죠. 또 고전 소설이지만 소설에 나온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기보다는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본다. 이거 창의적으로 이제 각색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재밌을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럼 이런 순서에 따라 연극을 준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본 낭독하기,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 준비하기, 연습하기, 공연하기입니다. 대본 낭독하기 부분에서는 연극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연출을 비롯하여 배우, 미술 담당, 음악 담당 등의 역할을 정하고 대본을 함께 읽으면 어색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찾아서 쉽고 재미있게 바꿉니다.
또 역할에 따라 준비할 때는 일단 사실은 역할을 나누어야 되겠죠. 연극에 필요한 내용을 연출공책에 또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장면 단위, 씬 단위로 나누고 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움직임을 연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적고 또 무대 미술과 조명, 소품, 의상, 음악 이런 거에 관해서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습하기 부분에서는 장면별로 연습을 하고 배우는 대사와 지시문을 익히고 다른 담당자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의 연출 내용을 정합니다. 장면별로 연습한 뒤에는 전체를 이어 연습을 해요. 장면별 연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전체 연습이겠죠? 예, 연출자의 지휘 아래 인물의 움직임과 위치를 정하고 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공연에 앞서 전체 연습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와 자라 본문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와 자라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인 토끼전이 원작입니다. 토끼전이 원작입니다. 그래서 이 원작인 토끼전을 통해서 지금 이 친구들이 각색을 한 거죠. 이 대본으로 각색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엄인희라는 분이 이제 각색을 하신 그런 작품인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희곡 대본을 읽기 전에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뭐 해설. 자, 요런 부분이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 지시문, 이렇게 배우들이 대화를 하고 또 독백을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대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곡으로서의 특징도 살짝 살펴보아야 하고, 또 희곡의 그런 구성 단계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한번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설의 구성 단계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곡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최고조 단계는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곡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으로 소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잠깐 프린트를 통해서 극적 언어의 종류와 그리고 소설과 희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 뭘까요? 그렇죠, 대화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로 희곡의 언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 대화의 상대자를 정하지 않고 혼자 말하는 것 뭘까요? 독백입니다. 주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사고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발화자가 직접 관객이나 무대 위 몇 사람 등을 선택하여서 말하는 대사의 일종은 방백이라고 합니다. 방백은 옆에 뭐 연기자가 있어도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안 들리는 척을 하는 거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극작가가 사건 진행이나 상황을 배우 또는 연출가에게 지시하는 것을 지시문이라고 하죠. 지시문을 지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 극작품의 맨 앞에 놓여 그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무대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 동작 등을 나타내는 것은 행동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소설과 희곡, 우리가 아무래도 소설 하늘은 말 것만도 배웠고 이제 희곡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소설과 희곡의 공통점과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아주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물 간의 갈등과 갈등이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해소를 해야 합니다. 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차이점들인데요. 소설의 표현은 서술, 묘사, 대화 다채롭게 쓰입니다. 하지만 희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무대 안에서 배우들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대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입니다.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수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작가가 몇 줄 추가하면 이제 인물이 추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희곡에서는 인물의 수가 제한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 배경상의 제약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면 무대에 오르기도 힘들잖아요? 그 다음 사실은 비용 문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소설에서는 인물의 수에 제약이 없지만 희곡에서는 인물의 수가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소설의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의 제약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제약이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혹은 뭐 적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희곡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제약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대를 연극을 상연하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겠고 시간 표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무대를 꾸미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공간적인 배경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자, 시제는 소설에서는 다양한 시제를 쓰지만 희곡에서는 즉시에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자, 요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토끼와 자라 본문을 좀 함께 살펴봐야겠는데요. 우선 이번 본문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본들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도 함께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연극으로 공연을 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들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그 외에도 이 희곡 요소, 희곡적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갈등에 대한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인물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런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좀 잘 봐두시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 여럿 있고요. 장소는 용궁과 산속입니다. 첫 부분이니까 여기 발단이에요. 바닷속 궁궐이고 용왕이 있는 용궁이 무대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용궁이다. 아실 수 있고요. 용궁은 온갖 해초들이 넘실대는 화려한 궁전이에요. 그런데 용왕은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요게 바로 이 작품에서 당면한 문제인데 이게 용왕의 병이 또 핵심 중심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문제가 갈등이 발생을 하죠. 양옆으로 신하들이 들어서 있고요. 신하들은 용왕의 부름을 받고 분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시문으로 이런 상황을 좀 서술을 해 주었고요. 자, 용왕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단치며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행동 지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지시문들을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제 배우라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에 맞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용왕이 내가 물속에 사는 온갖 약초를 다 먹어보았지만 아직도 아프지 않느냐? 라고 야단을 치고 있어요. 고등어, 황공하우이다, 마마. 그놈의 황공 소리도 듣기 싫다. 문어, 머리를 조아리며 황공무지로소이다, 마마. 아, 듣기 싫어. 황공이고 무지고 그런 소리 말고 내 병이 말끔히 나을 묘수를 말하란 말이다.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용왕의 병이 여러 갈등의 원인이 되죠. 꼴뚜기가 참 눈치가 없는 애예요. 폐하, 약초보다는 어패류가 나은 줄 알아요. 약초 드시지 마시고 어패류 드세요. 어패류? 신약이 나왔단 말이냐?
물고기나 조개 종류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아요. 물고기? 너희를 먹으라고? 용왕이 놀라서 구역질을 한다. 신하들은 깜짝 놀라서 꼴뚜기를 두드려 패요. 꼴뚜기 왜 두드려 패는 거죠? 아니, 우리 목숨이, 용왕이 자기 살자고 우리를 먹으면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꼴뚜기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좀 그런 상황이죠. 예, 용왕이 근데 이 구역질을 하는 걸 통해서 신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안 봤지만 용왕의 성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용왕은 굉장히 어때요?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입니다. 약초 가져오라고 윽박 지르는 건 물론이고요. 신하들을 먹으면은 신하들 목숨이 나가는 건데 그냥 너무 역겹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은 연극 무대 꾸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용왕이 이렇게 있고 관객들이 잘 보이게 시옷자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하들이 대사를 말할 때는 관객 쪽으로 돌아서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뭐 물고기 가면 얘기도 나오네요. 뱀장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아예 용국만신까지 시키는구나. 누굴 먹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관용 표현 속담 아시나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지질이 못난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동료를 망신시킨다는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모르시면 뭐 속담사전 이런 거 찾아보실 수 있겠죠. 네가 아예 용국망신까지 시키는구나. 꼴뚜기. 화가 나가지고. 자,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꼴뚜기에게 갈등을 유발한 거예요. 갈등이 계속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폐하, 예로부터 뱀장어가 몸에 좋고 기력이 살아난다는 명약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또 이 뱀장어, 즉 갈등이 유발이 됐죠? 또 뱀장어가 이 갈등을 받아가지고 또 이어서 또 갈등을 유발해요. 계속 이게 되는데 뱀장어 당황해서 폐하 죄송스러우나 지난 6달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약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 사촌 전기 뱀장어가 어떨는지요? 라고 자 또다시 이 뱀장어가 전기 뱀장어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의리 없는 사촌을 봤나? 폐하, 제 몸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 물속에서 드시면 전기가 올라 입이 삐뚤어진다고 하옵니다. 저보다는 도루묵이 어떨는지요? 자, 또 도루묵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도루묵이 펄쩍 뛰며 말합니다. 폐하, 오죽하면 제 이름이 도루묵이겠습니까? 옛날 어느 임금이 피난 가다 우리 할아버지 물고기를 잡수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주르륵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들은 이름이 금어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물고기였는데 이제 금어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금붕어가 아니고 옳지 그래 네 놈을 먹어야겠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우리 아버지 물고기를 잡수시다가 퇴퇴토하며 이런 맞대거리를 봤나 이놈 이름을 도루묵이라고 해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맛이 다시 없어가지고 없게 느껴져가지고 도루묵이 되었다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등어가 어떨는지요? 라고 도루묵이 이제 살짝 빠져나가면서 고등어에게 이제 갈등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도루묵은 당황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해야겠죠. 고등어, 마마, 저는 죽이나 마나 먹어보나 마나입니다. 왜? 저는 등푸른 생선이라 머리를 좋아지게 할 뿐이지 병을 낫게 하진 못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비려요. 냄새 좀 맡아보세요. 하면서 고등어, 용왕이 앞으로 다가가 등을 내밉니다. 용왕은 찡그리고요. 용왕은 나머지 신하를 샅샅이 훑어봐요. 왜 그런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몸에 좋나? 문어와 자라는 벌벌벌 떨어요. 내 차례가 아닌가? 그래서 먼저 핑계를 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문어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신하들 다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토끼와 자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용왕과 어떤 갈등이 나왔나요? 신하들 사이의 갈등이 나왔습니다. 이 갈등은 왜 발생한 거예요? 용왕은 자신의 병을 낫고 싶고, 그리고 이 신하들, 그러기 위해서 신하들을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외적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신하들은 목숨을 부지해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신하들끼리도 갈등이 있습니다. 자, 왜 신하들끼리 갈등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만 아니면 된다. 나는 먹힐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요, 제가 맛있을 거예요. 뭐 하면서, 이렇게 신하들끼리의, 먹히기 싫은 신하들끼리의, 외적 갈등이 또 지금 발생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을 대하는 용왕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첫 번째, 권위를 내세우고 있죠. 권위를 내세우며 거드름을 피우는 태도. 거드름을 피우는 태도.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 위하는 뭐라고 하죠? 이런 걸. 그렇죠.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 이런 용왕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어가 폐하, 저는 머리칼이 없는 생선이라 약효가 없는 줄로 알아요. 아니 머리칼은 다 없어. 너만 없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비닐이 아니고 비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 붙은 빨판은 뱃속으로 들어가 먹은 자의 피를 빨아버린답니다. 얘들아 이거 진짜예요? 아니죠. 그런 줄 알았으면 여러분이랑 제 위장도 다 이상했겠죠. 이거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신하들 지금 사실 다 핑계예요. 뭐 다이어트니 입이 돌아간다니 다 핑계예요. 정말? 근데 이 용왕의 성격이 또 남의 말을 또 잘 믿어요. 그죠? 이기적이면서 거드름 피우지만 잘 믿습니다. 문어, 마마, 저는 아주 질긴 고기인 줄로 알아요. 전 드시지 마세요. 못 먹습니다. 용왕, 그럼 누가 남았느냐? 참으로 힘이 든다. 누굴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자라,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저는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인 줄로 알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걸 딱 보시면은 떠오르는 속담이 있으셔야 합니다. 뭐죠?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껑 보고 놀란다. 자, 무슨 뜻이죠? 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봐도 겁을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의 속담이에요. 자라로 하는 약 이름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용봉탕인 줄 알아요. 아니, 아이고, 자라 모가지 축축 늘어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폐하, 바다에 대한 용왕께서는 산속 짐승의 간을 먹어야 하는 줄 알아요.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토끼간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산속 짐승? 새벽 이슬만 먹고 숲에서 자라는 눈꽃 같은 짐승을요. 전 이 표현이 진짜 좋아요. 예쁘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냐? 그게 말이죠. 도끼. 도끼? 에라 망치는 아니고? 깡충깡충이 청설모를 말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귀가 뾰족하게 길고 엉금엉금 기며 꼬꼬마 동산에서 풀을 뜯는다고 들었습니다. 토끼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 부분에서 도끼, 에라 망치는 아니고 이거 말장난이죠?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언어 유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모가지 축축 늘어지는 소리들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좀 해학적인 부분이다. 웃음을 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언어 유희 여기서 활용하고 있고요. 말장난이죠. 자, 그렇습니다.
토끼의 간 드디어 이야기가 나오네요. 토끼의 간 중심 소재입니다. 핵심어이기도 하고요. 토끼의 간을 꺼내 드시면 만병이 다 낫는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여봐라 얼른 자라를 땅으로 보내 토끼를 데려오도록 해라. 예의 저보고 가라고요? 내가 아주 급하다 냉큼 다녀오너라. 자 급한 성격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급한 성격과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 좀 살펴보면 이 줄임표 대사는 좀 이렇게 여운을 둬서 자라, 자라,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동선에 대한 게 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판소리 수군가에서 무트로 나오는 소리 한 대목을 튼다. 자, 판소리 수군가에서 뭐 이거 대신 다른 음악을 넣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수군가 이 토끼전과 연관된 작품이죠. 그 근원적인 토끼전 자체가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근원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노랫소리에 맞춰 자라는 바닷물을 헤치고 육지로 나오고요. 자라가 땅에 도착해서 토끼를 찾는 신용을 하면서 장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전개죠? 전개고요. 배경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산속으로 왔기 때문에 공간적인 배경이 산속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라는 느린 태도, 토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토끼는 콧노래도 막 불러요. 말 좀 묻겠소. 뻔하다 뻔해. 뭐가 뻔하단 말이요? 나 토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뻔하다 뻔해. 급한 성격. 토끼 성격이 급하죠. 용하다 용해. 간이 명약이라 그런지 머리도 참 총명하다. 얘 맞소이다. 아니 나하고 달리기 하자고 왔지요? 지레 짐작하는 급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본이 참 재미있는 게 이 토끼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달토끼, 달에 토끼가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 앞에 좀 나와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하고 저 머나먼 용궁속 구경을 가자고 왔소이다. 용궁? 거기가 어딘가요? 달나라에 절구질하러 간 적은 있어도 용궁 소리는 처음 듣네요. 용궁이란 하면서 줄줄이 이어서 부른 노래처럼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자어가 많이 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서 이제 구중궁궐 이런 거 여기 나오지만 혹시 안 나왔을 경우 인터넷 이런 데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자라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잘 보겠습니다. 용궁이란 바닷속의 구중궁궐 아름다운 선녀들이 춤을 추고 온갖 보석 반짝이며 나를 가져가라 손짓하고 보석들이 날 가져가라 손짓해? 의인법 쓰였죠. 사시사철 입을 옷이 궁 안으로 넘쳐나네. 어여쁜 인어공주 토끼 같은 멋진 남자 찾아오길 기다리면서 가야금을 연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들으면 용궁에 안 가는 게 바보 같죠? 근데 우리 뭐 그랬어요? 우리 아까 본 용궁 모습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이거 감언이설입니다. 달콤한 말로 지금 토끼를 꼬이고 있어요. 지금 토끼를 속이는 거예요. 토끼가 이걸 딱 듣고 정말 환상적이네요. 자 토끼님 저하고 같이 용궁 구경 갑시다. 난 털에 물 묻히는 거 싫은데 그런 게 무슨 대수요? 라고 하면서 토끼 겉옷을 뒤집어서 입혀줘요. 토끼는 털을 안에 입고 가죽이 밖으로 나와요. 이거 굉장히 그냥 이 희곡에서 이제 재미있는 장치인데 이 뒤랑도 좀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토끼와 자라의 성격입니다. 자, 토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격이 급합니다. 그 다음에 외모를 중시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난 털에 물 묻는 거 싫어. 막 이런 느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낙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어떤가. 지금 자라가 감언이설로 꿰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걸로는 침착하면서도
치밀하다. 치밀하게 토끼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자라가 용왕에게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우직하다, 충성스럽다. 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성격으로 알 수가 있겠죠. 토끼가 나중에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토끼가 지혜롭다. 이건 좀 토끼를 좋게 봤을 때 지혜롭다고 표현을 하고 꾀가 많다. 뭐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토끼와 자의 성격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난 수영도 못해. 수영을 왜 해? 자라든 유람선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나를 잡아요. 라고 하면서 자, 둘이 또 이동을 하는 거죠. 다시 용궁으로. 여기 뭐 몸동작으로 연기하고 판소리 음악이 다시 이어집니다. 제3장은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절정이면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용궁, 용궁, 공간적 배경이 용궁으로 이동했고요. 용왕 신이 나서 걸어옵니다. 하지만 금방 몸이 아파서 쓰러지며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쉬어요. 병이 아주 위중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용왕. 그래도 기분이 좋겠죠? 그래. 토끼를 잡아왔다고 어서 들라해라. 자라 대신 토끼를 내리고 들어오세요. 자, 토끼가 이제 용궁으로 들어옵니다. 모두 물고기들을 깜짝 놀라요.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더니 수산물 파는 횟집에 온 거 아니야? 자, 실망한 거예요, 실망. 토끼님 눈에는 이 용궁이 수족관으로 보인단 말이요? 발칙하도다. 짐의 궁전을 모독하다니? 저 생선 처음 보는데? 근데 싱싱하지가 않아서 회로는 못 먹고 매운탕으로 먹겠다. 자,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용왕이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용왕 부르르 떨면서 어서 저 고얀 놈 배를 갈라라. 냉큼 간을 가져오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토끼 바로 눈치 빠르게 상황 파악합니다.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 자, 정중하게입니다. 정중하게. 방금 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왜 갑자기 정중하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하게 하다가 위기 상황임을 알아차린 거죠. 그쵸? 정말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요. 위기 상황임을 알아차리고 태도를 바꾼 거예요. 정중하게 바꾼 겁니다. 자라, 토끼님 미안하오. 용왕께 명약으로 바치려고 당신을 데려온 것이오. 내 간을 약으로 바치려고요? 그렇다 하면서 문어가 토끼를 감싸쥐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토끼가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다. 오호 통제라. 토끼가 산속 짐승한테만 명약인 줄 알았더니 이런 생선들한테도 쓸모가 있더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간을 대여섯 개씩 물려받았구나. 좋다. 주지 줘. 간을 줘서 생명을 살린다면 아까울 것이 없지. 자, 여러분, 이 발언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완전 거짓이죠. 그렇지만 토끼가 지금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과장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임기응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꾀를 발휘한 거죠. 고등어. 과연 듣던 대로 판단력이 빠른 총명한 토끼로고 라고 하니까 고등어한테는 야, 너 배를 쫙 갈라서 소금을 쫙쫙 뿌려서 자반 만들기 전에 입 다물어? 무서워요,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 고등어한테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용왕한테는 까불고 있어요, 여기까지. 용왕한테는 여전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용왕 마마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지금 토끼가 어떤 심리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토끼의 다급한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급하게 막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내가 이 공경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왕 마마,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나이다. 뭐냐?
얼른 칼을 가져다 배를 쭉 갈라보자. 아이, 남의 배라고 막말을 해요. 그죠? 토끼. 예로부터 토끼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관용 표현이죠. 호랑이, 여우, 늑대, 표범, 살쾡이, 독수리한테 쫓기다 보니 간을 뱃속에 넣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산속 깊은 골짜기에다 차곡차곡 재워놓고 다니다 밤에만 배 안에 집어넣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왜 하냐?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혜, 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거 큰일이다. 고지 곧대로 믿어요. 이 말을 그대로 믿어요? 뱀장, 저놈 말을 믿지 마세요, 폐하. 아니, 먼저 저놈 배를 갈라보고 간이 없으면 다시 토끼를 잡아오면 어떨는지요? 토끼 엄살을 떤다. 아이고, 다 죽네. 그 아까운 간을 그 용하다는 명약을 심심산골에 숨겨두고 아까운 내 목숨만 사라지네. 그러니까 이제 자라가 좀 착하죠? 나름대로는 좀 선한 마음이 있어요. 폐하, 다시 육지로 나가 토끼 간을 받아오겠나이다. 산속 짐승이나 물속 짐승이나 모두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자, 자라의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태도가 나타납니다. 아유, 그래라 그래. 간도 없는 놈 죽여서 못하겠느냐? 털가죽도 뒤집어 쓰는 걸 보니까 우리 아까 이 내용 나왔죠. 네, 이걸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 심장도 밖에다 내놓고 다닐 놈이로다. 얼른 서둘러 다녀오너라. 다녀오겠습니다. 폐하. 뱀장어 칼을 휘두르며 속지 마십시오. 이놈 간 내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역시나 절정입니다. 아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거의 아수라장이에요. 용왕은 토끼 말에 솔깃하고 있지 토끼는 최선을 다해서 호랑이 굴에서 정신을 차려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머리 굴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다른 뱀장어 도루묵은 안 믿으면서 토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아주 아수라장의 아주 긴장감이 최고조인 참 절정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결국 그래도 토끼는 성공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기분 너무 좋겠죠? 자,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됩니다. 하강입니다. 토끼 도망치면서 이래야 낄낄낄낄낄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가자.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 해지겠다. 다양한 관용 표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간이 떨어져? 또 간 없다며. 아니야 어서 가. 똥 떨어진다는 소리자. 아이 내 등에 싸지 마. 이놈아 토끼똥은 동글동글 콩자반처럼 예쁘다 라고 하면서 헤엄쳐 가면서 마무리 대단원으로 이르는데요. 이 대단원의 배경은 다시금 어딜까요? 그렇죠. 산속입니다. 산속이 이게 배경이죠. 육지예요. 자라는 땅에 엎드려 헉헉 숨을 쉬어야 토끼는 깡충깡충 뛰죠. 자, 이거 자체가 둘의 뒤바뀐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라 소리치면서 같이 가! 사태 파악 못한 거죠. 사태 파악 못함. 사태 파악 못함. 아니 왜 같이 가? 내가 너랑? 간 하나만 줘야지. 너 줄 간은 없다. 뭐라고? 하하하. 이 토끼님을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 하마터면 가마솥에 들어가 통째로 토끼탕이 될 뻔했구나. 이번엔 네 차례야. 네가 속은 거야. 세상에 간을 꺼내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냐? 이 어리석은 자라야. 뭐야? 난 몰라. 깜빡 속았네? 완전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허탈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믿었거든요. 우리 자라는 지금 믿었어요. 토끼를. 이놈 자라야. 너나 이 땅을 어슬렁거리다가 보약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잡혀 자라탕이나 되어라. 입장이 바뀌었어. 아이고 망했다. 어떻게 용궁으로 돌아가나 난 몰라 모른다고 하면서 자라는 바닥에 앉아 땅을 치며 걱정을 하고 토끼는 약을 올리면서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자라 노래와 토끼 노래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끝이 나는데요. 왠지 여러분 연극의 그 마무리하는 분위기 아시겠나요?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노래, 음악 같은 거 나오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토끼와 자라의 상황 변화가 드러납니다. 확실히
우리 용궁에서는 토끼가 위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육지에서는 자라가 위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이제 용궁에선 토끼탕 될 뻔했죠. 용궁에서 이제 토끼탕이 될 뻔했고, 이제 자라는 육지에 오면 자라탕이 될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 상황이 지금 반대로 됐다, 변화했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봐두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토끼와 자라 제재 정리 보겠습니다. 갈래는 뭐였죠? 희곡입니다. 각색 희곡이고요. 성격은 교훈적이고 비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재, 중심 소재, 중심 소재죠. 제재는 중심 소재를 의미합니다. 제재는 용왕의 병과 토끼의 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주제는 용왕의 헛된 욕심과 토끼의 지혜입니다. 특징은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 인간 사회로 풍자하고 있고요. 교훈적인 내용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해학적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웬만한 거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 한번 정리 각자 잘 해보시기 바라고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에 따라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장인물의 성격과 태도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왕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는 화를 잘 내고 또 권위도 내세우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고 있죠. 자라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우면서 또 말을 잘 믿는 순진한 구석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끼는 침착하며 여유롭고 꾀가 많고 능청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의 갈등 관계가 요 뒤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용왕과 자라는 둘이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 자라와 토끼 대립 관계, 갈등 관계고, 용왕과 토끼도 갈등 관계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연극으로 우리가 꾸밀 때 상황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 뒷부분에서는 그것도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또 작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속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속담 사전 찾아보시면 되고, 또 백과사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랑 뭐 도루묵 꼴뚜기 이런 거 많이 검색해 봤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꽤 흥미로웠죠? 예, 그 다음에 뭐 단어를 모를 때는 뭐 표준국어 대사전 늘 말하는 그런 사전 찾아보실 수 있죠. 국어사전 이런 것들 찾아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관련 자료, 이 글과 관련된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극에 필요한 역할을 정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연출자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 배우 있는데, 이렇게 뭐 비중이 적으면 1인 2역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각각 어떤 특징들을 연기해야 되는지 잘 캐릭터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 무대와 소품 잘 봐야 되고, 의상, 분장, 음악과 음향 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잘 봐두시고요. 우리가 연극 전에 이제 몸풀기 놀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친해도 어색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게. 그럴 수 있고, 이런 표정 잘 활용하고, 뭐 밝은 표정, 환한 표정, 여기 손동작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면서 표정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그 가면을 머리 위에 쓰게끔 만들었다고 했죠. 예, 그럴 수 있고요. 또 이 무대 담당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끼 의상은 아까 그 털이랑 가죽 뒤집어 입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겠고, 장면 바뀔 때 배경음악으로 판소리를 현대음악처럼 바꾼 노래를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죠. 또 한 장 넘어가서 간단히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연극을 공연할 때 알아둬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대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관객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또박또박 잘 말해야 하고요. 실수하더라도 침착하게 그 다음을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연은 관객과 함께하는 활동을 명심하자 표정이나 움직임을 관객이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연극에서는요, 바로 이제 관객과 그 무대와 관객과의 그런 거리가 뭐 앞에 앉으면 가깝겠지만 사실 뒤에 앉으면 배우의 표정이나 몸짓 같은 걸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에서는 다소 과장된 그런 뭐 표정, 몸짓, 그런 연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극은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이에요. 자기 뜻만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이제 같이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8쪽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전의 내용을 이렇게 가를 나로 각색한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토끼가 산속으로 뛰어들어가니 자라는 토끼를 놓치고 기가 막혀 울음을 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자란 기가 막혀 운다.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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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토끼를 잡을꼬 이렇게 맹랑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내 충성이 부족하든가 대왕의 명이 짧든가 수궁까지 갔던 토끼 너를 산속에 다시 놓아주니 이제 어디 가서 다시 토끼를 잡으리오. 우리 대왕 죽고 나면 수궁 모든 일을 누구와 의논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굳은 사직 속절없이 됐구나. 에고 에고 서른지고 라고 하고 있어요. 서른지고는 서러운 지고라고 할 수 있고요. 별주부는 수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길로 소상강으로 돌아가서 대숲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희곡으로 각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아이고 이제 어디 가서 토끼를 잡지? 내 충성이 부족했던 걸까? 용왕님이 죽고 나면 이제 우리 용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고 자라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그걸 쓴 노인이 있어요. 이 노인은 여기 원작에 없는 캐릭터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등장인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각색 과정에서요. 자라야 잠시 내 말을 들어보아라. 누구십니까? 약을 내주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여러 갈등들이 왜 이제 나타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용왕의 병 때문에 근데 그 용왕이 병이 들었는데 토끼의 간을 약으로 쓰려고 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약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용왕의 병을 낫게 해라. 정말이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하하, 그렇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 행복한 결말로 바꾸어서 각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와 자라 내용을 1시간 안에 축약하느라고 조금 좀 오래 걸렸는데요. 여러분 이 외에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잘 챙기셔서 시험에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필기로는 지금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뒤에 지금 수업을 하다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예, 구체적인 필기로는 안 했는데 그 토끼가 이제 용궁으로 가서 이 용왕과 토끼 간의 갈등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